그러니까 지원해야 될 텐트가 몇 개 있대. 안 가봤구나. 제가 가면 안 되죠. 이제. 왜 안 가? 한동훈 대표 가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 간 다음에 내가 하는 거지. 한동훈 계보도 아니잖아. 아니 뭘 한 게. 한동훈 계보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지. 그 멀한계로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됐던 첫 번째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연말이었어요. 근데 연말 어디쯤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독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철근식 형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 춥더라고요. 대한이라고 하던데 이럴 때 밥도 못 먹고 좀 추운 데서 이제 로텐더홀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투쟁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간적으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좀 준비를 안 한 것 같아. 원래 단식하면 젊은 날은 좀 그래도 잘 견디잖아. 나도 깜빵에서도 해보고 학생 때도 해보고 했는데 한 일주일 해봤는데 한 3일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이고 담배 끊으면 세상의 모든 게 담배 피울 이유가 되거든.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격하게 공감을 저는 사람들 보면 담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바로 구분이 돼. 담배 있는 사람은 담배로 보이는 거지. 아니 그런 것처럼 지금 6일인데 이 양반이 또 거지것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식 준비 없이 단식하는 거. 단식을 하려면 예전에 야당 대표들이 단식할 때는 미리 이제 계획을 짜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다 비우고 그다음에 체력도 좀 보강을 하고 계획을 좀 짜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저것 다 계획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하는데 좀 갑작스레한 거야. 타이밍이 한동훈 전 대표 새벽 징계 때리고 당에 난리가 나니까 바로 그냥 단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 없이 갑자기 들어가서 좀 굉장히 지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옛날에 그 깜빵에 있을 때 단식을 끌려가서 많이 해봤어요. 그냥 깜빵에서 이렇게 각 방에 있다 보면 우리 양심수들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괜히 이것저것 가지고 단식을 시작해. 재소자 인권 보장하라. 왜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해? 일단 막 창살 때리고. 그렇지. 막 때리고. 그다음에 뭐 패통 들어오고 뭐 저기 식판 들어오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독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몰래 저 뺑기통에 가서 먹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 보는 장소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떻게 딴 데 가서 먹을 수가 없어. 지금 유일하게 장 대표의 그 디딤돌이 되는 거는 장미꽃 한 송이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준 장미꽃이었죠?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이 줄 서가지고 네.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또 꽃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단식장 국회 노텐더홀이 어찌 보면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결집 현상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뭐 광역 단체장들도 다 오고 의원들,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그다음에 지지자들 와서 뭐 꽃 한 송이씩 주고 이런 것들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힘이 좀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메인 텐트가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식하는 그 테이블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여러 개 그러니까 지원해야 될 텐트가 몇 개 있대. 안 가봤구나. 제가 가면 안 되죠. 이제. 왜 안 가? 한동훈 대표 가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 간 다음에 내가 하는 거지. 제가 가면 또 아니 한동훈 계보도 아니잖아. 아니 뭘 한 게. 한동훈 계보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지. 들어가면 그 지원용 텐트가 몇 개 있대요. 거기 이제 당직자들, 의원들은 이제 교대로 와서 격려하고 좀 앉아 있다 가고. 그리고 당협위원장들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금 같이 하고 그 뒤에는 또 제가 듣기로는 김민수 최고가 거의 뒤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총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제1야당 대표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당연히 야권의 모든 인사들은 가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방문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단식의 명분 자체가 쌍특검 수용인데 민주당이 지금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밥 먹고 싸워라 이러면서 약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분위기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집권 여당의 대표란 사람이 어찌됐든 싫든 좋든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한번 찾아가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장 대표가 더 이제 탈진해서 거의 이제 기력이 쇠진하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가야죠. 방문해서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며칠을 버티느냐가 지금 관건일 것 같아요. 정말 김성태 대표처럼 정말 죽을 각오로 들어누워서 정말
결사의 항전을 하면 여당도 그 민심을 거여가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게 저기 탈진해서 실려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이 사실 이제 방송 녹화 기준은 6일째인데 예. 올해 버티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보면 이번 주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열흘 정도? 그럼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실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때문에 그걸 그렇죠. 프로세스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저는 뭐 프로세스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이라는 게 인지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인지할 건데.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인지할 건데. 그럼 수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의혹 수사는 당연히 특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전직이긴 하지만 여당의 집권당의 원내대표였고, 그다음에 장관 지명자였단 말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도 국민이 믿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미 이야기 쓴 걸 보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면서 결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결연해. 뭐 지난판- 친장계라고 하려고 이제. 지난판 아니네. 그러니까 그 글씨체를 보니까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꼰대는 그런 거 봤는데 글씨체가 참 이쁘더라고. 근데 철건 형님 원래 그 특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랑 같이 뭐 공동단신 얘기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쟁 방안에 대해서 아마 협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준석 대표는 의원외교 일정으로 이제 외국을 나갔죠. 외국을 나갔는데, 그러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당내 사정이 좀 급했던 것 같아. 특별히 무슨 뭐 본인 혼자 돋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당내 사정을 덮을 수 있는 당 내외를 다 동시에 일타이피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21일 날 들어오잖아요. 지금 비행기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들어오면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갈 거예요. 방문을 할 건데 같이 단식을 하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방법은 다양하죠. 예를 들면 장동 대표의 몸 상태를 보고 공동으로 할지 릴레이로 할지 예,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김재원 최고도 어제부터가 단식을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진정성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약간 이쪽이 장 대표가 이제 주목 받으니까 나도 한번 약간 이런 건가요? 그분도 뭐 나오시려고 하겠지. 그런- 경북지사 후보에 지금 물 많이 오르니까. 근데 김재원 최고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래 하시긴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다 조금 잠깐 끊겼는데 형님 보시기에는 장 대표의 단식의 진짜 이유? 갑자기 좀 급작스럽게 단식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다쌍피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맞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명분으로는 이준석 대표랑 회동하면서 쌍특검을 야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려 했기 때문에 그 명분은 그대로 살아있고, 내부적으로는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인한 한동훈 대표 제명이라는 게 당내에 막 반대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안보 결집 효과라는 게 있어요. 국제정치학에. 국기주의로 행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부에서 싸우다가도 야,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단식 국면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한동훈 대표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응답한 게 사실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단계 문제 관련해서 거의 1년 넘게 만에 이제 처음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계보가 이 단계 문제를 무게 있게 보지를 않는 것 같아. 감히 나를 어떻게 나를 정리하겠느냐. 그리고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제스처를 하면 뭘 좀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무조건 제거됩니다. 이 제거된다고 했을 때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한동훈은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동훈 계보가 나갈 수 있냐? 나가지도 못할 거 아니야. 의원들이 배지 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부의 싸움이 되느냐? 제거되면 당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빚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또 좀 너무 안이해 대응하는 게, 사과를 하려면요 시원하게 해야 돼.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가해자야 피해자야 뭐야 도대체. 여기서 형이 뭔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반격 이제- 안 하는 거니까 아니, 친한파가 아니라니까. 아니, 저는 사과라기보다 유감 표명을 하라고 간곡하게 조언을 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또 당원들이 봤을 때, 아유, 둘 다 똑같다. 아유, 지겹다, 이제. 한심하다 수준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배현진 친한계 대표적인 의원인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단식을 사실은
그 폄하합니다. 그리고 그날 또 응. 이제 항의 집회가 있었죠. 그렇죠. 또 지난해. 대규모 또 항의 집회에서 네. 제명 처리하라, 뭐 장동혁 사퇴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단식에서 굶고 있는데 굶어 죽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사퇴하라 이러니까 제가 볼 때 민심이 이제 거기서 좀 제가 볼 때 인계점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고문하다 그날 오후에 제가 그 세 가지 조언을 내가 한동훈 대표 때 드린 거예요. 당원 게시판 문제로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국면이 바뀌고 민심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한동훈 대표가 늦게라도 사과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과도 한 만큼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방송 올라갈 때쯤에 됐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청래도 가야 되고 홍익표도 가는데 같은 당 전임 대표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뭐 얼굴 불그락거리며 싸울 일도 아니고. 갈 것 같아요? 보시기엔?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과를 했던 거면 가는 건 더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안별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식 국면으로 왔잖아. 그럼 이 단식은 당대표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여당과 싸우는 건데 국면이 다르고 사안이 다 다른데 그걸 개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다 연결돼서 해버리지 않을까. 근데 친한계에서는 약간 이제 한 전 대표가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한테 공이 넘어갔다. 장동혁 대표가 뭐 징계 조치든 뭔가 조치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 정말 그 단계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를 한 게 진정성이 보이려면 내가 했으니까 너 달라. 이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계산이에요. 제가 막말로 토요일 날 그 페북을 쓰고 기사가 된 다음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 정말 우리 친한계 쪽에서도 오고 예상치 못했던 친윤계 쪽에서도 전화가 오고 친한계 쪽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쪽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이야기. 아니 우리가 가면 그러면 뭐 저쪽에서 뭐 할 게 있어? 줄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건 정치공학적 접근이에요. 물론 정치공학적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했고 내가 박해받고 있지만 나는 정치인의 도리를 다한다. 라는 식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가면 너 징계 처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치적이지 못한 거죠. 그럼 요 지금 사태에서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하게 좀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나? 나는 편하게 말해도 되는데 편하게 말하세요. 여기는 말하면 물 한 모금 먹어야 돼. 이거 옮겨간다, 뭐 안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 될 거 아니야. 난 장동혁이 훨씬 잘한다고 보죠. 이미 결심이 섰어요. 장은 한을 칠 겁니다. 최고위에서 만약에 제명을 뭐 수위를 낮춘다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이런 모양이 보이면 지도부 자체가 영이 안 서요. 그다음에 그 지도부를 지지했던 극렬 우파가 있는데 이 우파들한테도 길을 잃거든요. 그럼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꼴이 돼서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한은 도려낸다. 여기서 무슨 사과 한마디 했다고 그걸 받아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면을 이렇게 한순간에 전환시켜가지고 한동훈 대표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는 이런 걸 보면 장동혁 대표의 그 한 수가 오히려 훨씬 더 정치공학적으로나 계략의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의 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 있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징계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징계를 하면 국민들이 알고 당원들이 알고 중도파들이 알아. 이건 무리한 징계다. 그러면 그 징계를 묵묵히 두드려 맞는 거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도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라는 식의 겸허한 모습을 보이면 장동혁 대표가 수는 한 수 높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총 계산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론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한동훈 지지자한테 욕먹을 각오로 한마디 더 하면 징계 받고 제명되면 저는 묵묵히 정말 간단한 한마디 말만 남기고 표표히 저는 미국으로 떠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용히. 네. 그 6월 지방선거 어차피 망할 건데 6월 지방선거 망한다면 결국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해. 그때 소환돼서 불러서 와야지 방송 자꾸 나오고 SNS에 하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 측도 제가 볼 때 답답한 게 우리 당이 제 페북 그거 쓴 다음에 여기저기 전화 올 때 이건 좀 공개를 해도 돼. 서정욱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형님 저도 형님 생각이랑 비슷합니다. 한 대표가 사과하고
찾아오면 장동혁 대표도 좀 손을 맞잡고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면 너가 한번 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자기도 장 대표한테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간 김에 이야기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상황은 어떠니? 그랬더니 자기가 봐도 장동혁 대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동혁 대표가 너무 극단적인 세력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조차도 그걸 좀 걱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경파들이 양쪽 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본인만 하면 돼. 근데 본인이 안 하잖아. 상대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예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도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과 칼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달라요. 본인이 약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정치적으로 약할 때는 숙일 때는 숙여야죠. 당연히 현실인데. 근데 아마 이거 나가지도 못할 거면서. 오늘 내일 사이에 가서 방문할 수도 있어. 방문해서 또 진짜 악수하고 포옹하고 좀 앉아 있다가 나오면서 또 겸허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당장 제명 결정 나오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마. 한동훈 대표는 내가 딱 그 이야기, 욕 먹으면서 벨리하게도 안 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윤석열도 고집이 세고 한동훈도 고집이 세지만 한동훈은 그래도 고집을 부리다가 말을 들어. 윤석열 이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한동훈이 100번 나아. 기다려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 형님들 2015년쯤에 양초의 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5년도 양초에는 2015년도 양초선의 난.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때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분이 이제 초선 대표 체제 때 초선인데 그때 이제 어쩌 야당이었고 내부 갈등이 엄청 심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하여튼 감정도 서로 이미 2012년 대선부터 단일화 그때부터 상황을 해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요새 지금 상황 보면은 뭔가 양동의 난이 아닌가. 양동. 한동훈, 어우, 역시 경력 있는 정치 무기자가 칼럼을 달라. 쓰려고 했는데 안 쓰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털었어요. 양초의 난과 양동의 난. 이거 좋아. 되네. 밑에 근데 진짜로 당 대표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이제 여당을 향해서 하는 단식이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만 부각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갈등을 이제 물타기 위해서 단식을 하게 된 거라는 해석을 낳게 되니까 굉장히 좀. 근데 양초의 난의 결론은 국민의 당이 생겼잖아. 탈당했죠. 예, 안철수가 당을 만들 수 있는 그때 능력이 우리들이 있었고. 같이 나갔잖아. 지금 한동훈은 당을 창당할 능력이 안 되잖아.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온다면. 그 다음에 같이 할 사람들이 없잖아. 당을 같이 할 정도로 결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못할 거면 거기에 있으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양초에 난 양동에 난 그거 좋네. 어리버리한 그 지금 굉장히 좋은 어리버리한. 근데 방금 들은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장동혁 대표 찾아가지고 어쨌든 보수 재건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보다 한수인가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단식 하기 전에 장동혁이 유승민 대표한테 만나자고 했대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놨대. 그래요? 약속을 잡았는데 단식을 해버린 거야. 예정된. 그러니까 장동혁이 갈 수 없으니 유승민 찾아온 거지. 원래는 이제 둘이 단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으면 경기지사를 좀 나가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확실한 이야기야? 네,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랬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유승민 대표의 생각은 원래는 그 생각이 없었다가 요즘 최근에 약간 생각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유승민 대표가. 예. 오히려 이 단식을 계기로 유승민 대표도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 뭐 최종적인 결심이 됐을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단식이 상당히 많은 국면에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조차도 가서 방문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는 게 또 맞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좀 더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멀한계로 되기 전에 멀한계로 이제 싸움이 시작됐던 첫 번째 계기가 있었잖아요. 어디 라디오 방송 가서 나는 친한계라고 하지 마라. 개혁파 혁신파가 좋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먼저 털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뭐 난리가 나던데 그게 연말이었어요. 근데 연말 어디쯤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승민 대표 전화가 와 있더라고. 한번 연초에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이 싸움이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이걸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볼 때는 푸는 방법이 뻔히 보이거든. 장동혁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제 그게 조금 논란이 되니까 이제 저를 유료하려고 했는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듣기로는 경기지사를 포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경기지사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 또 이번에 장동혁 대표 찾아간 걸로 봐서는 상황 여야에 따라서는 약간 생각의 변화가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가서 이기기보다는 질 확률이 높다고 치더라도 당을 위한 우리나라 보수를 위한 또 헌신일 수 있거든.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정치인다운 또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국민의힘에 이제 그나마 이제 이승민 전 의원이 나와야지 이제 그나마 해볼 만한 거지. 민주당을 상대로 이제 해볼 만하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우리 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당에서 지금 내세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오잖아. 이장연대 하면서 네. 뭘 한다고요? 이장연대 하면서 이준석 장동혁 연대 우리 해가지고 지역구원 한 명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워? 어? 벌써 왜 또 뭐가 찔려? 왜 그래? 아니, 찔린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이준석 꼴랑 대표도 지역구원 한 명 있는데 그걸 경기지사로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준석 대표도 어차피 우리 당과 같이 해야 되고 본래 우리 당 태생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면 진짜 궁합은 통한다고 경기지사 나갈 사람이 없으면 어떨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당연히 이장연대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 아니 건 우리가 따로 모셔올 테니까. 경기 모셔올 테니까 이준석 말고? 사람을 모시면 되지. 아이, 아니 실권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해? 뼈 때린다. 진짜 뼈 때리네. 며칠 전에 이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이제 결국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익표 전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이 됐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우상호 수석은 될까요? 거기가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후보는 되겠죠. 후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누가 뭐 살 사람이 누가 맞다. 이광재 지사 전 지사가 이제 그래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지금 약간 두 분이 거기는 이광재가 그것도 네. 인지도예요. 강원지사를 했잖아. 했으니까. 우상호는 강원도 사람들이 사실 눈여겨 보지 않았지 그동안. 그렇지 서울서만. 그러니까 인지도 국회의원을 싸움이지. 했으니까. 당원들 그 경선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뭐 우상호가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잽싸게 재빨리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더 좋은 사람, 어떻게 더 경쟁력 있는 사람 뽑을 거냐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다 카드를 넣어보고 하는데 우리 당은 아직도 내부에서 이렇게 분란만 생기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참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개혁신당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 우리도 한 6, 7명은 준비하고 있죠. 있으시다면서요?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세종시장, 대전, 충남, 경기. 강원은 없네. 지금 현재 한 6, 7명 정도? 그럼 서울시장 후보는 그 함익병 아니요. 김정철 최고위원이라고. 변호사. 예, 예. 그건 뭐 이기지 않겠다는 뜻이지 뭐. 뭘 얘기지 않아요. 이기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 사람 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아니, 붙이겠다? 무슨 소리야. 정당이 당연히 후보를 내야지. 그러니까 그 벽보 붙이겠다는 이야기지. 그거 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출마의 의미를 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소수당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우리 당내 이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져. 제가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제가 빨리 당 지도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커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